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오후 5시 10분 평소에 뉴스를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방송 뉴스 랭킹쇼 남다른 뉴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이번 주는 정말 아주 역대급입니다. 네. 예, 16위까지 조회수가 100만이에요. 아주 네. 역대급의 역대급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그만큼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뉴스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싶어요. 특히 1위의 조회수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저희가 20회거든요. 예. 근데 지난 20회 동안 이런 숫자 본 적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단일 아이템에서 이런 숫자를 볼 수 있을지가 글쎄요. 예, 의문입니다. 네, 정말. 무려 예. 1위가 781만 번 조회됐습니다. 그리고 오. 1위와 관련된 뉴스가 8위에 하나 더 있었는데 예. 그 8위의 조회수가 140만 번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한 뉴스, 한 종류의 뉴스를 가지고 며칠 사이에 조회수가 921만. 와. 그러니까 1000만에 육박했다는 겁니다. 곧 넘겠네요. 1000만 뷰. 그러니까요. 예. 역대급이라는 표현으로는 성에 안 차는 숫자를 기록한 이 놀라운 뉴스. 예. 이것부터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모습 영상 남기며 세상을 등진 여군이 차지했습니다. 네, MBC의 특종이었죠. 예. 며칠 전에 보도했습니다. 공군에서 벌어진 그러나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됐을 이 비극이 781만 번 조회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우선 이 사건의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고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압송된 장모 중사 어젯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사건 발생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예.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장 중사는 성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장 중사의 구속을 시작으로 군 검찰의 수사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실질 심사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네. 구속이 됐어요. 네네. 자, 이 군검찰은 사실 이 사건 뭐 전체 다뿐만 아니라 이게 조직적인 또 회유, 은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제대로 좀 확인해야 할 것 같고 네. 또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했는지 네.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국방부가 어제 뭐 의혹 없이 한 점 네. 의혹 없이 또 성역 없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많은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좀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위를 781만 번 조회된 뉴스 공개했고 8위가 바로 저거였습니다. 예.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강압적인 무마를 시도했다는 거였는데 예. 저 회유와 무마 시도 이외에도 또 이 중사가 숨진 이후에 군이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군 검찰이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 이후 상황을 보면요. 지난달 22일 아침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이중사의 남편이 숨진 이중사를 발견하고 즉시 공군 군사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공군은 사흘이 지나서야 국방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이 이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 모습이 촬영된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발견됐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중사가 성폭력 피해자였다는 사실, 또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모두 누락됐고요. 그냥 단순 변사로 보고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중사가 동영상까지 남기면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무엇인지 추가로 보고를 하라. 국방부가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공군은 이를 일주일 넘게 그냥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MBC의 첫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인 어제에서야 공군은 성폭력 피해 사실과 수사 경위를 뒤늦게 보고했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피해 신고 이후에 회유와 협박 이런 것이 있었다는 그 2차 피해와 관련된 내용은 보고에서 쏙 빠졌습니다. 예. 자, 이 약혼자가 있었잖아요. 예, 약혼자까지 네. 만나서 약혼자도 이제 같은 군인이었고 네. 만나서 직접 막 회유까지 했을 정도로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주 집요하게 회유를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 921만 번 조회된 이 뉴스를 일단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3월 공군 20 전투비행단 이모 중사는 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선임인 장모 중사는 야간 근무를 바꿔서라도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이 부대에는 음주와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던 상황. 그런데 막상 가보니 상사 지인의 개업 축하 자리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나 돌아오는 길, 이 중사는 차 뒷자리에서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앞자리에선 후임 부사관이 운전 중이었습니다. 이 중사는 차문을 박차고 내려 곧바로 상관에게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숙소까지 따라와 신고를 할 테면 해보라고 비웃었습니다. 회식을 주도한 상사는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분리 조치도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고 가해자의 아버지까지 나서 명예로운 전역을 하게 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성추행 사건 다음 날
이중사의 직속 상관인 노모준이는 상부에 보고하는 대신 저녁을 먹자며 불러냈습니다. 따로 술까지 가져와 마시던 노준이는 살면서 한 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직속 상관은 이중사를 따로 불러 없던 일로 해줄 수는 없겠냐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공식화되면 방역 지침을 어긴 동료 군인들도 피해를 받는다며 상부에 보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중사를 압박했습니다. 같은 군인인 약혼자에게까지 연락해 잘 말해서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생각 좀 잘 해달라고 했습니다. 부대가 선임해준 국선 변호인은 코로나 격리 때문에 못 온다는 말만 할 뿐 아무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았고 피해자 조사 때조차 동행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중사는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15 전투비행단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더 커졌습니다. 부대를 옮긴 지 나흘 만인 지난 21일 이중사는 남자친구와의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휴대폰 녹화 버튼을 누르고 그 과정을 전부 녹화했습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시기 전에 그 울먹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거를 왜 남기셨을까? 그리고 그 영상을 유가족께서 공개하겠다고 하실 정도면 저희가 지금 MBC 저희 프로그램이 실시간 라이브 프로그램인데요. 예. MBC 나우 채널하고 MBC 뉴스 채널 두 군데에서 생방송으로 지금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채팅창도 이쪽은 MBC 뉴스 채널 채팅창, 여기 폰에서는 MBC 나우 채널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요. 나우 채널의 채팅창에서 한승일님 실시간인가? 네, 실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포근이님 안녕하세요. 이 방송 재방송 보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하셨는데 저희 MBC 뉴스 채널에 오셔서 남다른 뉴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난 방송이 쭉 뜹니다. 근데 순서대로 뜨지는 않아서 좀 회차 순서대로 보시기에는 조금 힘들거든요. 저희가 재생 목록을 만들어 달라고 그 저희 부장한테 예, 건의를 네, 하는 걸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공식 요청 드립니다. 예. 그러면 다시 예,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 보도 내용에 나온 것처럼 이 숨진 이중사는 마지막 모습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네.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했으면 그 모습을 영상에 남기기까지 했을까요? 본인의 한을 풀어달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유족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성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유족들이 얘기한 사건의 전말과 원통한 심정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좀 길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면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시작은 좀 몇 개월인가 1년인가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레이더 정비에 어떤 사람 그 파견 나오는 군인들이 있었나 봐요. 놓치려고 하는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내를 하고 저녁을 먹는데 그 중에 정확하진 않고 준이라는 사람이 우리 를 좀 이렇게 추행을 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찾아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우리는 거기서까지는 이제 끝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아마 상담을 했어요. 3월 2일에 그러니까 제 엄마가 알게 된 거는 3월 3일이에요. 앞에 운전하는 아이는 그 상황을 몰랐다고 했어요, 나중에. 그렇지만 그 B자석에 앉으면서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중요 부위도 만지고 가슴도 만지고 혀까지 들어오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 내일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게 블랙박스 그 목소리에 나왔어요. 아이는 강하게 거부는 했지만 다음 날도 또 봐야 되는 군의 특성상 계열이 있으니까 서열이 있으니까 뭐 강하게 때릴 수도 없고 그랬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아이한테 들었고. 네,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 시켜놓고 바로 상급부대 또는 지휘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신들을 그런 일을 당한 아이를 오후 4시 반 5시까지 계속 들고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면서 도마를 하려고 우리 회식 한
게 드러나게 되면은 뭐 부대 전체 내가 큰 사건이 돼서 이게 힘들어지니까 무마하려고 한테 조용조용 끝내자. 나 전역하면 그만이야. 나 전역하면 그만이야. 우리 아버지 사업이나 받아가지고 물려받으면 돼. 빨간 줄이 가고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되면 좀 힘들지 않겠느냐. 좀 용서해주라. 이를 좀. 그 가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장문의 카톡이 와요. 우리 아이의 아비로서 바랄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들의 명예로운 퇴직을 원한다. 그 사이에 아이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너무 힘든 그 괴로움 속에 있었어요. 엄마 나 약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어. 엄마 나 요즘에 약을 안 먹고 잠을 못 자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제 그 결과를 핸드폰에 있는 세 개의 메모장을 발견하게 돼요. 나의 몸은 더럽혀졌다. 또 하나는 죽고 싶다.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손목을 그으면 될까? 다 그 새끼 때문이다. 그 새끼 때문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나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거, 내 원을 풀어달라. 그러면 기자님은 생각하셨을 때 보통 이렇게 남긴 사람들은 뭘 남겼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뜻으로 남기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각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군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신뢰가 가지 않아요. 이래가지고는 내 군 식구도 못 지키면서 무슨 나라를 지킵니까? 네. 안타까워요. 네. 어제 KBS에 보도된 기사를 하나 갖고 왔어요. 예. 이게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KBS가 최근 5년 동안 군 성범죄로 1심에서 나온 1심 판결문 200건을 자체 분석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80% 이상의 가해자가 상급자였고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 범행을 한 경우가 60%에 달했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도 살펴봤습니다. 예. 실제 형이 선고된 경우가 13%에 불과했습니다. 아. 집행유예가 70% 가까이 나왔고요. 예. 선고유예가 8%였습니다. 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건수를 합쳤더니 실형 선고보다 6배나 많았습니다. 그럼 거의 처벌이 뭐 안 된다. 그냥 그렇게 네. 봐야 되겠네요. 처벌이 그죠? 안 되니까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꺼리는 겁니다. 예. 참. 또 그 MBC 저희가 2년 전에 또 이런 비슷한 거를 네. 취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는지 그 사건에 대한 취재를 해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실 이게 또 처벌이 안 되고 있고 심지어 이거를 보고한 군대 내 좀 상급자인데 그 보고를 한 그 사람이 이제 징계를 받는 이번의 그런 일까지 경우에도 있었으니까. 이 중사가 보고를 한 다음에 다른 부대로 이제 전출이 되면서 예. 관심사병이 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새 부대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피해 때문에 여기 왔으니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관심사병이 왔으니 더 군기를 세게 잡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심각합니다. 자, 네, 이거에 심각합니다. 대해서 이응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영상까지 이렇게 남기냐. 그렇습니다. 네,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네. 또 크라님께서는 이런 사건이 있으면 항상 이제 가해자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돼서 나오잖아요. 네. 이제 좀 이런 걸 공개해야 된다. 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빌로바 TV님도 아까 전에 보니까 가족들 어떡하냐고. 네. 그죠?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 자꾸 화면이 꺼진다, 블랙이 뜬다는 댓글이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진짜요? 모니터에서 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얼른 조치할게요. 네. 네네네. 고 이중사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177만 번 조회된 코로나19 소식 이번 주 5위 공개합니다. 예. 이게 베트남에서 벌어진 상황인데요. 예. 최근 들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또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
유전자 염기서열을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 인도와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혼합된 네.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기존의 이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높고 자가 복제도 뭐 훨씬 빠르고 그렇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누적 확진자가 지금까지 7,000명 정도였는데 네. 이 중 절반이 넘죠. 3,600명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 주만 보면은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33명이에요. 예.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전에가 하루 평균 8명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30배나 늘어난 겁니다. 베트남 보건 당국은 이러한 현상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영국, 인도, 남아공, 브라질 거기에 이번에 베트남 변이까지 네. 전 세계의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코리니님께서는 점점 더 변이가 막 혼합까지 이제 강해진다. 이거 뭐 지구가 다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 도그딩님께서도 바이러스가 진화한다 네.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네. 아유 참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 그러니까 코로나. 말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넘어가 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휘준 씨는 스타벅스 가서 주문할 때 뭐 이렇게 특별하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샷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거는 뭐 빼달라, 시럽 빼달라, 뭐 요 정도. 예. 저는 그 휘핑크림 위에 올려주잖아요. 네. 휘핑크림 그거 빼달라는 거 뭐 그리고 그 얼음을 정도는 좀 조금만 넣어달라. 그리고 우유 대신에 저지방 우유나 두유 넣어달라. 뭐 이런 거는 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예.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까다롭게 오.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네네. 관련 뉴스가 227만 6천 번 조회되면서 이번 주 2위에 올랐습니다. 영상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일회용 커피컵에 붙어있는 스티커 위에 저렇게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야. 자,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바나나 5개, 카라멜 드리즐 추가, 휘핑크림 추가, 얼음 추가, 다크 카라멜 소스 펌프 7번, 카라멜 크런치 추가, 허니 블렌드 펌프 1번 등등. 어이구, 이렇게도 힘드네요. 네. 자, 고객이 음료를 주문하면서 요구한 13가지 추가 사항들이 적혀 있는 건데 미국의 스타벅스 매장 직원이 실제로 저렇게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직원 이달 초 자신의 SNS에 이 사진을 올리고요. 네. 이럴 때 내 일을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대요. 그 네. 결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SNS에 고객을 험담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온라인이 들끓었습니다. 예. 커피 전문점에서 근무하는 다른 사람들이 고객에게 받은 복잡한 음료 주문 내용을 인증 사진으로 올리면서 해고된 직원을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네. 저 사진 좀 보세요. 요구사항이 10개, 20개를 넘어서 저거는 한 50개는 좋게 돼 와. 보입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미국 스타벅스 측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음료를 제조하는 바리스타들의 전문 지식은 고객 경험의 핵심이다. 맞춤 제작은 고객의 합리적인 요청이다. 저는 이거 뉴스를 보면서 참 어려웠어요. 이게 어떤 편을 들기도 그쵸. 사실 좀 어렵다. 왜냐면 그쵸. 이 메뉴판에는 이 추가하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사람만 거고. 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약간 권리라고 또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기도 그쵸. 하는데 저렇게 많이 요구하는 건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양반 이렇게 좀 나뉘더라고요. 이 근데 댓글들이. 50개 추가를 할 게 50개나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데 어려워요. 저도. 네. 네. 근데 저러면 뒤에 손님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겠는데? 그렇기도 하죠. 50개를 다 넣어줘야 되니까. 네. 그렇죠.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에 대한 판단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네, 옵션을 추가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보니까 네. 뭐 스타벅스 자체도 이해가 된다. 네. 고객도 그냥 요청한 거고 스타벅스도 그냥 원칙대로. 권리니까 네. 원칙대로 처리한 거다. 네. 이런 좀 양분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네요. 댓글 남겨주세요. 네. 읽어드릴게요. 예전에는 폰을 바꿀 때마다 이 찍은 사진을 어떻게 보관하나가 좀 골칫거리였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USB 그 저장 매체에다가 보관하기도 하고, 외장 하드. 아니면 이 라인 연결해가지고 예. 외장 하드에다 예. 연결하기도 하고, 뭐 랩탑에다 보관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엔 이런 수고 아무도 안 하죠. 그렇죠. 네. 뭐 저 네이버 드라이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구글도 네. 있고, 뭐 저 아이폰이어가지고 이제 뭐 아이클라우드.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되게 다양하죠. 그런데 네. 무료로 6년 썼는데 이제부터 돈 내세요. 이번 주 6인 조회수 174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구글 포토 여러분 많이 쓰시죠? 15GB 이상의 저장 용량에 대해서 요금을 물기로 했다는 소식이 차지했습니다. 네. 보도 내용 보겠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의 사진과 동영상을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해주는 구글 포토. 6년 전 출시됐습니다. 전 세계의 이용자가 10억 명이 넘습니다.
구글은 용량 제한 없이 무료라고 광고했습니다. Take as many photos as you want without running out of space. Introducing FreeUp Space. Never run out of storage again with Google Photos. 하지만 오늘부터 이 서비스가 유료화됩니다. 무료 저장 공간은 15GB로 제한되고 더 큰 용량을 쓰려면 매달 2,400원에서 11,900원까지 돈을 내야 합니다. 배신감이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처음에 무료로 이제 제공이 되던 서비스가 갑자기 이제 유료가 된다고 하니까. 구글은 유튜브 광고도 크게 늘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독자 1,000명이 넘는 채널에만 광고를 붙였는데 오늘부터는 모든 동영상에 광고를 붙입니다. 채널 운영자가 원하지 않아도 유튜브가 알아서 광고를 붙입니다. 이런 추가 광고 수익은 유튜브가 모두 가져갑니다. 광고를 보기 싫으면 한 달에 1,450원을 내고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른 플랫폼들도 비슷합니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 코로나19 특수로 급성장해 일선 학교의 70% 이상이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는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전격 유료화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의 80%를 장악한 카카오 모빌리티도 택시기사에게 월정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스벅 아이템 관련해서 이평수님이 50가지를 섞으면 그걸 알 수 있을까? 그 맞는 말이네. 무슨 맛인지는 무슨 알까? 맛인지 알까? 7번 펌프를 5번 했으면 그걸 알 수 있어. 그쵸. 네. 블랙의 원인을 저희가 그 영상 나가는 동안 추정을 해봤는데요. 지금 추정되는 이유로는 저 오퍼레이팅하는 컴퓨터가 좀 낡아서랍니다. 그래서 바꿀 예정이라는데 바꾼 다음에도 또 블랙이 발생하면은 그 컴퓨터가 낡아서 때문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그 바꿔 본 다음에 또 뜨는지 안 뜨는지 여러분이 또 다시 한번 모니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할게요. 네. 네. 그리고 이 구글 포토 관련해서는 확인을 해봤더니 저는 그 15GB가 계정의 기본 용량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네. 절반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전 진짜 사진 별로 안 찍고 보관한 사진도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도 절반 정도 썼으니까 그 SNS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유료화 전략, 그러니까 이거는 독점적 지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안이 좀 없는 플랫폼들 있잖아요. 네. 이거 안 쓰면 딴 거 쓸 거 없는 거. 그런 플랫폼들이 주로 하는 일인데 근데 사실 좀 따져보면 이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된 게 다 이용자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뭐가 정답이다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것도 양분이 됐습니다. 네. 실시간도 양분이 됐네요. 한재호님께서는 이게 기업인데 네. 아까 그런 댓글 남겨주셨었죠. 기업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주셨고, 근데 또 이게 너무 또 독점이니까 네. 이거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유튜브 안에서도 이거 독점이 되면 같은 문제가 된다. 뜨거운 감자님이 남겨주셨고, 느와르님께서는 마음에 안 들면 안 쓰면 된다. 유료 전환 이해된다. 기업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좀 양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원래 공짜로 쓰다가 돈을 내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 거죠. 은근 좀 기분 나빠요. 그건 그러면. 기분은 나쁘죠. 우리가 항상 아는 것과 기분 나쁜 건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알지만 기분 나쁜 경우는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폭행이나 강도 사건 피해자들이 이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다음에도 불안한 이유는 뭘까요? 출소한 다음에 복수를 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 우연이라도 나중에 길에서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네, 4위는 출소 마주친 피해자 1시간 쫓아가 폭행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된 거죠. 네. 216만 번 조회가 됐고요. 한 60대 남성이 길에서 마주친 여성을 폭행을 했어요. 근데 네. 알고 보니까 이게 이 남성의 전 여자친구였던 거죠. 이 남성이 지난 2019년 이 같은 여성을 폭행했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지난 3월에 가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출소를 한 다음에 동네를 이렇게 걷다가 네. 하필이면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친 겁니다. 네. 그냥 지나갔으면 되는데 이 남성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1시간 동안 여자를 쫓아가면서 또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협박한 건 맞지만 때린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로님께서는 발찌를 했는데도 우연히 만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문을 하신 것 같고, 네. 뒷북 진수님께서도 유튜브에서 전자발찌의 이 역할에 대한 네. 좀 의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리고 모자이크도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부럽다 응님께서는 판사님한테 이 메시지를 좀 남겼네요. 반성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쫓아가서 또 1시간 폭행을 하냐. 그렇죠. 반성하면서 폭행을 할 수 있는 거냐. 네. 이런 댓글 또 남겨주셨어요.
정유현님은 지금 우연히 맞을까요? 이렇게 또 쓰셨네요. 그죠. 실시간 댓글창에 일부러 네. 그 동네에 간 게 아니냐. 뭐 그것도 뭐 의심할 만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본 올림픽이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안 그래도 세계 여론이 아주 따갑고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예. 이 와중에 일본이 망언의 망발을 했습니다. 137만 번 조회된 이번 주 9위 보겠습니다. 네. 독도 영토를 또 참 황당한 소식이 차지했네요. 네. 보도 내용 보겠습니다. 예.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입니다. 성화 봉송 루트가 그려진 지도에서 시마네 현 부분을 확대해 보니 작은 점이 나타납니다.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화면 밝기를 조정하니 한층 또렷하게 독도가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라며 일본 정부에 즉각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내놓은 공식 입장은 거부였습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란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り、韓国側の主張は全く受け入れられ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引き続き我が国の領土、領海、領空を断固として守り抜くとの決意のもと 그러면서 도쿄올림픽 보이콧 언급에 대해선 알아서 판단하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재작년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이렇게 독도가 표기돼 있어 한국이 강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홈페이지를 개편해 지금처럼 독도를 육안으로 보기 어렵게 바꿔놨을 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은 조금도 바꾸지 않은 셈입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여야 의원 132명이 이거와 관련해서 규탄 결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네. 일본 측의 회기는 이 스포츠의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도발 행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본의 그 코로나19 대책 분과회 회장이죠. 오미시게루 지역 의료기능 진전기구 이사장이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 참석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보통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 여론조사에서도요. 여론은 취소나 재연기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의 지난주 조사에서는 취소나 재연기가 62%였고요. 네. 아사히 신문의 보름 전 조사에서도 취소가 43, 재연기가 40%였습니다. 네. 또 외국 선수단의 뭐 합숙 훈련 장소 제공하거나 교류 행사 진행하겠다던 일본의 지자체들 감염 확산을 우려해서 지금 계획을 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도 올림픽 취소 재연기 요청하는 여론이 지금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스가 총리는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도 기자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도쿄올림픽은 7월 23일에 시작됩니다. 예.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렇게 많이 반대하는데 그죠? 네. 이거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네. 아까도 불참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실제로 유튜브에도 상당히 많았고요. 네. 레알 끝내드림께서 이거를 이 지도에서 못 빼면 몇 년 뒤에 아주 큰 문제가 되니까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 네. 많이 도와달라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전직 총리나 외교장관이나 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제발 강력하게 계속 집요하게 대응하셔서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자, 재밌고 볼만하고 가볍고 이런 소식으로 좀 숨 좀 돌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세상에는 정말 재주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 나 빼고 다 잘해. 이런 사람 정말 나만 못해. 예. 그러니까요. 자, 이거 네. 뭐야? 종이 슈퍼카 카드 카드 보르기니 1200만 원 낙찰이 네. 차지를 했는데 152만 번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차고에서 차 한 대가 스르륵 저렇게 빠져나오는데요. 생긴 거는 슈퍼카 람보르니기를 닮았는데 차체 소재가 희한합니다. 바로 네. 종이로 만든 거예요. 뉴질랜드의 유튜버 데이빗 존스가 종이로 몸체를 제작하고 차량 골격은 나무 막대기로 구성해 만든 이름하여 카드 보르기니. 카드보드지로 만들었던 네. 거지. 카드 보르기니. 네. 어느 날 이탈리아의 슈퍼카 람보르니기를 직접 운전하게 됐는데 이 차에 홀딱 반했고 그런데 5억 원이나 하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어서 직접 만들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네, 이 사람이에요. 데이빗 존스라는 유튜버인데 저렇게 두꺼운 종이 또 가전제품 상자, 테이프, 본드 이런 것들을 문구점이나 마트에서 잔뜩 구입을 한 다음에 컴퓨터 작업을 하고 설계를 하고 종이에 그리고 자르고 붙이고 그리고 바퀴에 저 봐요.
사이드미러에 람보르기니의 카드보르기니라는 저 로고까지 다 프린트를 해서 예. 그리고 차에 골격이 되는 부분은 나무와 철제 비무로 만들고 바퀴는 자전거 바퀴로 활용했어요. 예. 자, 핸들과 의자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의자는 뭐 야외 플라스틱 의자. 거기에다가 젖뚫어서 아크릴판으로 창문까지 만들어 붙였습니다. 이야. 자, 진짜. 이제 뭘 열리죠? 따단. 자, 람보르기니가 아니라 카드보르기니가 출격을 네. 합니다. 이제 실제 주행만 남았어요. 탑승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자, 차문을 닫고 이제 출발하는 네. 거죠. 와. 우와. 와, 진짜 완성이 됐네요. 낑낑. 예. 오. 진짜 신기해요. 출발합니다. 오, 오. 가요. 오. 야, 저거를 만드는데 15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저걸 경매 사이트에서 1,200만 원에 판매가 됐거든요. 네. 데이빗 존스가 이 차를 경매 사이트에 올린 이유는 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14살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암 치료를 받았던 병원을 위해서 기부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마음까지 착해.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동영상에 이 유튜버가 댓글을 실제로 남겼어요. 아, 네, 우리-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걸 알려줘서 고맙다. 오. 이런 댓글을 남겨서 저는 깜짝 놀랐고 네. 김불편님께서는 네. 종이 공예를 잘하면 1,200만 원을 번다. 네. 메모 이렇게 네. 남겨주셨고 기부한 사람도 대단하다라고 프로 팀갈러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네, 지금까지 남다본 뉴스 살펴봤습니다. 예. 네,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한 이번 주 톱10 뉴스들을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합니다. 10위입니다. 네이버 직원의 죽음에 이어 넥슨의 무더기 대기 발령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IT 업계의 그늘의 판교밸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일본이 올림픽 홈피 지도에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취소, 재연기 여론이 우세하지만 일본 정부는 개최 의지 밝혔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여군에게 해당 분해는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집요하게 무마를 시도했습니다. 7위, 1,200만 원에 팔린 종이 람보르기니 수익금은 병원에 기부됐습니다. 자, 잘 쓰셨죠? 이제는 돈 내세요. 구글 포토, 줌, 카카오 택시 이런 독점적 플랫폼들이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자, 5위로 가겠습니다. 영국과 인도 변종이 섞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베트남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여파로 신규 확진자가 30배나 급증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연인 폭행 혐의로 옥살이를 한 남성, 출소 후 길을 걷다 피해 여성을 마주치자 또 때렸습니다. 빌라 524채를 사들여 세를 놓은 다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모녀. 도대체 왜 이러나 파헤친 뉴스가 3위. 음료 한 잔에 추가 요구가 13개. 스타벅스 직원이 SNS에 힘들다는 글을 올렸는데 회사는 고객 험담을 했다면서 해고했습니다. 781만 번 조회된 금주 1위. 상급자에게 성폭력 피해 당한 여군이 마지막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운전자도 있는 차량 뒷자리에서 버젓이 범죄가 벌어졌지만 해당 부대는 덮기에만 바빴습니다. 자, 톱10에는 들지 네. 못했지만 저희가 골라온 숨어서 보는 뉴스, 색다른 순보뉴 시간입니다. 로또 1등과 관련된 뉴스면 누구나 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좀 관심 있게 보게 되는 뉴스죠. 네. 그 1등 당첨자가 당첨금 43억 원, 세금을 떼면 29억 원이었다는데 이걸 받으러 서대문에 있는 NH농협은행 본점에 갔어요. 부러워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주변에도 알리지 않고 은폐하면서 조심스럽게 갔는데 도착하자마자부터 황당한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예. 일단 1층 프런트에서 접수를 하는데 노골적으로 로또 당첨금 찾으러 오신 거예요? 몇 회 당첨자세요? 어디서 당첨되셨어요? 이렇게 대박 큰 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막 물어봤다고 해요. 그때부터 황당했는데. 자, 그런데 이게 3층 당첨자 전용 창구에서 이제 벌어진 거죠. 더 진짜 황당한 황당한 게 일이. 네. 일단은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애초 갈 때부터 그쪽에 어떤 상품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 계획이 없음을 밝혔는데 이제 그 계획이 없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부터 조금 행동이 불친절하고 막 그 스탬플러 같은 거를 찍을 때도 함부로 찍고 막 이렇게 신경질을 제 앞에서 막 부리더라고요. 구두로 저에게 비밀번호 뭘로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알고 제 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로 하라는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네 말로 하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이상했지만 돈은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구두로 제가 비밀번호를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1, 2, 3, 4번호 맞으시죠? 라고 이렇게 인지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묻고서 통장을 2개를 만들었는데 2개를 만드는 동안에 모두 제가 한 번도 비밀번호를 키패드에 입력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 돈을 수령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유는 돈을 주는 거는 정말 잠깐 그 이해의 시간은 다 자신들이 그 상품을 팔아먹고
자, 이 근데 일단 오늘 버퍼링도 좀 있고 블랙도 좀 자주 뜨고 기술적으로 오늘 좀 오류가 많네요. 네. 일단 양해를 죄송하다는 구해야 될것 말씀 같아요. 먼저 예. 드릴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빨리 좀 복구가 저희가 빨리 조치를 예, 해서 지금 또 블랙이 또 떴어. 빨리 조치를 해서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인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적해 주시는 실시간 채팅창에 글들이 많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예. 근데 이거 실시간 채팅창 보다 보니까 예. 이산하님이 지영훈 기자님 안경 쓰셨는데 삼수생 같은 이거 칭찬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삼수생을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삼수생이 어리니까 그만큼, 어려 보인다는 말씀이신 건 거죠? 그런 걸로 합시다. 그런 걸로 할까요? 예. 그런 걸로 할게요. 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예. 네. 아무튼 이산하님이 헛소리를 한다고 또 뭐라 그러시나요? 빨리 넘어가. 네, 어쨌든 자, 원래 이게 출금을 할 때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이게 요즘에는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거래할 때는 가려져 있기도 하고 그냥 직원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고개 이렇게 돌리죠. 키패드 비밀번호 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쳐주세요 하면서 고개 이렇게 돌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지. 로또 1등 당첨금이 들어있는 통장 비밀번호를 은행 직원이 다 알고 또 몇 번이나 그걸 또 1, 2, 3, 4번 맞으시죠? 이렇게 또 막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사람들 다 들리게. 예. 게다가 당첨자 인터뷰에도 언급이 됐지만 상품 팔아먹기 그것도 정말 집요했다고 합니다. 일단 맨 처음에 요구한 상품이 보험료 5억 원짜리 연금 상품에 돈을 넣으라. 이거에서 시작됐대요. 예.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면 가입할 때 1억 원 보험료를 내고 매달 1,000만 원 넘는 보험료를 3년간 내야 되는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국내 한 대형 보험사 상품이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보험 판매 직원들은 이 받는 보험료 대비 인센티브를 받거든요. 수당을 받으니까 맞아요. 5억 원짜리 보험 상품에 가입시키면 엄청난 수당을 받았겠죠. 그리고 주식에 적금에 계속 이런 거를 권하더니 그래서 이분이 당첨자가 싫다고 한 거예요. 근데 싫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막 스테이플러를 이상한 데 막 찍고 서류를 막 함부로 다루고 이러니까 내가 빨리 여기서 좀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당첨금 총액을 한 달짜리 적금에 넣는 걸로 좀 이렇게 절충을 하고 나왔다는 거죠. 네. 이 과정에 무려 3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농협이 이 당첨금을 농협의 돈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죠? 약간 선을 좀 넘은 게 아닌가 넘은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눔 로또의 의뢰를 받아서 당첨금 지급하고 이 당첨금 지급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좀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제일 큰 거는 사실 이 비밀번호. 맞아요. 그죠, 개인정보죠. 이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댓글로 비밀번호 구두로 말한 직원, 말하라고 한 그 직원 처벌해야 된다고 0100님께서 이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리네로님께서도 이거 당첨자분 이런 건 터트린 걸 잘했다. 이런 걸 알려야 된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취재 기자가 1등 당첨자를 만나서 이거 약간 이제 좀 사담인데 전해들은 1등 당첨 노하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분은 반드시 1등에 당첨 나 왜 웃음이 먼저 나려고 그러지? 반드시 당첨이 될 거라는 믿음하에 15년 동안 로또를 계속 사셨고요.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적으셨다고 합니다. 그게 1등 노하우였다고. 저도 매주 사는데 안 돼. 그래도 안 돼요. 수동으로 해요?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아니요, 자동으로 해요. 수동으로 해요, 빨리.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하세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예. 틱톡 하다 부상 목숨을 잃는 경우도가 차지를 했습니다. 틱톡 요즘에 참 핫하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15초짜리 동영상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죠. 전 세계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기에 올라온 영상들을 따라하다가 사고당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머리에 뿌리던 헤어스프레이를 거울에 마구 뿌립니다. Spray it all over your mirror. 화장실 불을 끈 다음 거울에 불 붙인 성냥을 갖다 대자 Light that fire, baby. Turn the lights off. Light it up. Boom. 스프레이를 뿌린 모양대로 파란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70만 명이 넘게 본 이 영상에 멋있다는 댓글이 쇄도하자 이 남성은 동그라미, 네모, 하트까지 연달아 찍었습니다. 미국 포틀랜드에 사는 13살 소녀 데스티니 크레인. 최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이 영상을 그대로 따라했다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A capped bottle of alcohol sitting on the counter. The whole side of it was black and the whole side of it had busted open and there was a lighter and a broken candle. 팔과 어깨,
목에 3도 화상을 입고 2주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데 피부 이식 수술을 3차례나 받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 가족들이 모금에 나섰습니다. 15초짜리 동영상을 직접 찍어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틱톡으로 인한 비극인데 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달 초 인도네시아에선 틱톡에 올라온 춤 영상을 따라하며 운전을 하던 10대들이 저수지에 빠졌고 지난 1월 파키스탄에선 틱톡에 올리겠다며 철로에서 영상을 찍던 10대가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과 이탈리아의 10대들은 올 초 의식을 잃을 때까지 숨을 참는 기절 게임을 틱톡으로 찍다 뇌사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 틱톡 측은요 위험한 제형 콘텐츠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지만 실제로 이미 올라간 위험한 영상을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에 대해서 진실의 누님께서는 인생샷이 진짜 마지막 인생의 샷이 될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커피맨님께서는 근데 또 반대로 규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 너무 규제만 하는 건 안 된다.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네. 네. 지금까지 색다른 순본이었습니다. 네, SNS의 트렌드를 짚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휘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예, 저희 지금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 한 장을 가져왔는데요. 띄워주시겠어요? 예, 좀 잔인해도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 눈을 봐주시겠어요? 경기 안성에서 성견도 안 된 유기견이 발견이 됐는데 저렇게 두 눈이 파인 상태였다고 해요. 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도 그쵸. 되게... 안타까워요. 어떡해요. 자, 동물병원에서는 동물 학대 소견을 냈다고 합니다. 네, 이 동물 학대가 적발이 되면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는데 사실 이 형량이 무겁고 가볍고 이런 걸 좀 떠나서 일단은 동물 학대는 사실 범죄 행위잖아요. 그죠? 이게 동물을 소중한 생명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고 정말 물건처럼 이렇게 다루는 행위는 진짜 없어져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더 개선돼야 되겠습니다. 예. 야, 비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봄비가 많이 올 수 있어요? 네, 지금도 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오늘 오후에도 계속 왔잖아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했는데 올해 여왕은 다 죽었습니다. 찬란한 봄이 비와 함께 다 가버리고 이제 여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겨울부터 아니 갑자기 여왕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계절의 여왕이 겨울부터 시작한 남다른 뉴스도 이제 봄을 지나서 여름을 맞았고요. 이제 20회를 마쳤습니다. 20회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의미로 제가 큰 절을 드리겠습니다. 절을 하고 정말 맥락 없는 비에서 계절에서 자 겨울 남다른 뉴스 얘기에서 20회에서 큰 절로 가는 이 맥락 없이 몰아치는 의식의 흐름 멘트. 빌로바 TV님이 누난 전 계절의 여왕. 카이로스님도 여왕은 여기 있네요. 나는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 궁금해. 이분들 여기서 정모하시는 것 같아. 자, 다음 주에도 저희는 이 뉴스 메들리 정말 쉴 새 없이 저희가 몰아쳐 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이 남양 특집을 써놓으셨는데 남양 특집 뭐예요? 뭔가 무서운 뉴스를 순본유에서 찾아봐야지. 별거 아니군요. 별거 아니에요. 좀 쫄아가지고. 그냥 어그로해요. 아무튼 어떡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5시 10분 5시 뉴스 끝나고 목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